네, 별들의 매매리그 도전 100% 개장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의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1.64% 수익 내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2위를 기록하면서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0.09% 수익률. 3위는 이재호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1.17%. 이원용 전문가는 4위로 마이너스 1.78% 수익률입니다. 자, 5위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2.33% 손실. 6위는 송기현 전문가 2.8% 손실입니다. 7위 김석철 전문가 3%대 손실. 8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 도전 100% 개장 전략입니다. 전문가들 100일 동안 100%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전략 세울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이 되셨는데요.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네, 별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매매 완료된 종목이 하나에 좀 불과할 정도로 좀 잦은 매매는 좀 최대한 좀 피했고요. 일단 노리고 있었던 종목들을 좀 단계별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단계 수준이었지, 급하게 포트폴리오가 바뀐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좀 운용되지는 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아무래도 신중하게 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 확인하기 전에요. 먼저 종목들, 어떤 보유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 보유 현황입니다. 농심과 삼성 SDI, 현대 그린푸드, 기아차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기아차가 34%의 비중을 담고 있는데 소폭 손실이 나고 있고요. 농심과 삼성 SDI, 현대 그린푸드는 1에서 2%가량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예.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있으시고요. 기아차는 첫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으신데요. 그래도 비중이 높은데 소폭 손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실 것도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니,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네. 전략이신가요?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독주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상승률이 계속 높았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다른 종목들의 약세를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신저가를 기록을 한다든가, 호남서유가 신저가를 기록을 한다든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종목들은 IT 섹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좀 컸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전고점이 돌파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일단 지수가 추가 하락이 일단은 제한된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가지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이어가는 섹터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좀 한두 종목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좀 지배하기 위해서 일단은 뉴스가 되든지 이슈가 되든지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첫 출발이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PMI 지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증권 쪽에서 이제 직불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죠. 주식들이 이제 바닥권에 위치하고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서요. 오늘장 어떤 전략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점 지켜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 업종 기준가 기아차 58,500원 안착. 체크 포인트 둘, 시장 베이시스 0.34 유지.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중국 상하이 지수 전저점 지지 확인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기아차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요. 58,500원 안착을 확인하자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제 먼저 지수보다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섰던 것이 자동차 섹터인데, 이 중에서 이제 기아자동차가 오늘 58,500원을 넘어가야지 손익분기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걸 오늘 좀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좀 찍히는지 아니면 종가 고가 형태로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좀 체감 지수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 0.34 유지와 중국 상해 지수 전저점 지지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되죠? 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할까요? 네. 시장 베이시스 0.34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자체가 채 4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3.6조 수준. 그러니까 이게 주식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자체의 자금들이 상당히 좀 묶여 있다. 그리고 계속 강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지배력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베이시스가 0.34 이 사건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받침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베이시스 0.34가 시장 수급에는 좀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그 수치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지수 전저점 지지 확인 세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 또 2000선 좀 아슬아슬하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에서 이제 옆집 나라 그 일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그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이게 주식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간망하라는 것인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IT 섹터들에 대한 반등만 이어지게 되면 지금 테마주나 개별주의 반등도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 계속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체감지수가 좋아지려면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주식들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증권이라든가 은행.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계속 전저점을 지지는 해주고 있으나 좀 강한 반등이 없다 보니까 이들 섹터들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소외를 받는 것이죠. 근데 경제 지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좀 반영을 해서 이들 주식이 하다못해 뭐 추가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 급하게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좀 조만간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뭐 미국 쪽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찾기 힘든 상황이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뭐 아직은 좀 소진 상태에 있다, 모멘텀 좀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좀 수정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주식들이 산발적인 반등에서 벗어나서 순환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관련 섹터들이 최근 들어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 섹터 쪽이 반등이 나와야지 시장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 경계선이 저는 조만간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모멘텀은 지금은 환율 쪽과 엔화 쪽에서 좀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가 방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미결제 약정이 감소된 상태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수 반등이 나왔는데 미결제 약정이 큰 폭 상승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고점이 한 251.71이라든가 이런 라인대에서 좀 걸릴 수가 있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형주와 중형주 사이가 좀 더 계리율이 좀 축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한 5조 원 수준은 좀 터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좀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있구나. 이제 좀 매매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한 주식을 건드시더라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동률과 지수의 변동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 상승하고 지수가 1% 상승한다.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것만큼 다른 섹터 쪽이 약세 흐름을 보여요. 뭐
테마주가 급락에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총 100에서 200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다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절반 오르고 절반 하락한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와 지수의 변동률이 좀 비슷해지는 게 좀 좋습니다. 한 1%면 한 1%. 이래야 좀 체감지수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개장 전 매매 전략, 부합하는 전략 가지고 오셨는데요. 편입 고려하고 있으신 종목들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기존 주도주였던 게 LG전자라든가 LG, SK 하이닉스 정도 디스플레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셰일가스 관련된 주식과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었던 내수 일부 고가권 주식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들 섹터들은 좀 저는 쉬는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들 섹터들이 쉬는 구간 다음 주까지 좀 쉬는 구간이 진행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들 주식을 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가 초강세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랑 싹 바꾸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야죠. 엔저 관련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유통주입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 쇼핑이 있는데 그 엔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을 지금은 새로운 어떤 주도주 부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단기 매매 관점인데요. 포스코라든가 호남석유라든가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또는 뭐 증권주 정도가 있겠지만 이런 주식들이 저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주식들도 이제는 단기 매수 타임이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동조화 흐름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즉각 좀 공격에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장대 양봉이 발생이 돼서 오늘 아침부터 뜬다면은 가감하게 그 포기를 하고 차라리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한 번에 더 투매가 나왔을 때 이때가 좀 그 타이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섹터의 신저가주 또 엔저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유통주라든지 기존의 IT 주도주까지 계속 보시겠다는 전략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별매 100%, 도전 100% 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 오늘도 확인해봐야 할 일정이 많은데요. 김보선 기자가 오늘장 일정 전해드립니다.